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주식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두 개 있죠. 하나는 리스크고요. 하나는 수익입니다. 결국은 리스크 통제 잘하고 수익 많이 내는 게 우리 주식 투자자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밥 빼고 이 두 가지 하면 된다라고도 요약할 수 있을 건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주식할 때 우리가 항상 뭐 어느 자리에서 뭐 매수를 한다, 어느 시점에서 뭔가를 투자 결정을 한다 이럴 때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어떻게 되는가 계산을 하거나 감각적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실제로 그동안에 영상에서 강의를 하면서 리스크 대비 리턴,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이런 거겠구나라고 쉽게 오해를 해버리고, 아니면 그냥 간과를 해버린 채로 나는 이거 이해하고 있어 이러면서 잘못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걸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짚어드리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을 챙겨간다는 것, 그거를 이해하고 투자에 반영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중요한 얘기니까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을 저희가 설명할 때 과거에 그런 설명을 했었잖아요. 구간을 나누고서 그 구간 나누기 안에서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거를 따져보는 것들을 과거에 그런 강의도 했었는데, 오늘 한번 좀 다시 그 설명부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원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런 자리에서 시작을 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이 뷰가 너무 짧으니까 좀 길게 봐야겠죠. 여기서 길게 보게 되면은 이 정도는 직관적으로 구분은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매매를 하는 곳은 3,000원. 그래서 구간을 나눈 거고, 구간 나눴었을 때 흔히 말하는 지지 저항, 이거를 예상해 보면은 하방으로 2,000원, 그리고 상방으로 4,000원. 요 정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가격적으로 3,000원이니까 위아래 이거 결국에 5대5 아니야? 이런 식으로 처음에 단순하게는 이렇게 많이들 구분을 하죠. 자, 5대5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걸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좀 많은 고민이 들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잃을 확률 50%, 딸 확률 50%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지지저항선을 구간 나누기로 정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잃는다면 5만큼 잃고 딴다면 5만큼 번다라는 거를 표현한 건지, 이 5대5라는 게 뭐지? 투자에 어떻게 활용하지? 이런 고민부터 시작을 할 것 같거든요, 보는 분들이. 실제로 그것부터 고민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고민조차 안 한다가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가 의견을 드리면은 잃을 확률 50%, 딸 확률 50%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행위를 하면은 잃는다면 50만원 잃고 딴다면 50만원 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접근이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서 되게 빈도를 얘기하거든요. 히팅률이라고 하잖아요. 자리 찾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런 자리에서 베팅하는 사람은 히팅률 50%가 될 거야. 이런 자리에서 베팅하면 히팅률 90% 될 거야. 그런 식으로 내가 10번 투자해서 5번 번다, 5번 잃는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투자한다면 내가 잃는다면 5만큼 잃고 딴다면 5만큼 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더 맞겠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러면은 5대5는 진짜로 맞냐라고 하면은 일단 그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5대5가 아니다. 네. 세부 조정이 필요합니다. 실전에서는 이 상황을 5대5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일단 너무 허술해요. 주식을 너무 쉽게 보는 거죠. 네. 이거 구간 나누기만 하면 왠지 확률 마스터가 돼서 주식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일단 그건 아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세부 조정이 들어가면은 4,000원까지 이 종목이 2년의 시간 동안에 4,000원을 간 적이 얼마나 있나요? 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저는 파동으로 분류하는데, 이 부분을 같은 파동이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 갔어요. 실제로는 건드린 건 2번, 3번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같은 흐름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한 번으로 계산하고. 네. 근데 2,000원에 온 거는 몇 번일까요? 라고 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그리고 여기. 그러면 밑에서는 3번이 나왔어요. 그럼 이미 이 빈도 자체가 하방은 3번 찍었는데 상방은 딱 한 번 찍었어요. 2년 동안에. 그러면 이거를 같은 확률로 볼 수 있을까? 아니죠. 이거 단순히 보게 되면은 확률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미 1대3이잖아요. 그러면 50대 50에 1대3이라는 이 확률값을 넣어줘서 미세 조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이미 이 순간에 3대7 정도로 조정은 됩니다. 뭐 이 숫자가 정확히 맞다 틀리다 여기에 꽂히지 마시고 그냥 이 흘러가는 뉘앙스를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실전 매매할 때, 여기서 매매를 했었을 때 하방으로 갈 때, 그냥 쉽게 말하면 물린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물릴까요? 그리고 상방으로 갈 때 여러분들 수익 낼 때 어떻게 수익 낼까요? 위로 갈 때는 비중이 줄어들거나 없습니다.
여기서 몰빵 해놓고 여기까지 아무것도 안 해. 몰빵 해놓고 여기까지 아무것도 안 해. 이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이 흘러가는 변화 속에서 추가 매수를 하든 뭘 하든 변화가 생기죠. 그러면은 대체로 밑으로 갈 때는 비중이 높아지죠. 위로 갈 때는 비중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직관적으로 해석하면은 잃을 때 많이 잃게 되고 딸 때 적게 따게 됩니다. 즉 다시 처음에 5대5 설명할 때 얘기했었던 얼마를 먹을 수 있고 얼마를 잃을 것인가의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먹을 때 조금 먹고 잃을 때 더 많이 잃겠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미세 조정이 들어가요. 이거 심지어 9대1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결론적으로 여기서 할까 말까 할 때 8대2, 9대1이다. 이런 상황까지 미세 조정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이거 하면 안 되겠는데? 기본적으로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서 내가 투자해서 1만큼 번다면 9만큼 까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네. 10을 벌기 위해서 90을 사용하는 매매를 지속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가? 결국에는 손해나는 매매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실전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저는 구분할 때 이런 거를 안 하든가 이 숫자를 내가 능력적으로, 기술적으로 또는 실력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포인트를 줘서 바꿔내야 돼요. 그래서 역으로 5대5 위로 가야 돼요. 최소한 4대6. 역까지는 바꿔내야 됩니다. 4대6은 이게 흔히 말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리스크 조금 지더라도 한번 해보겠어. 내 성향 선호도에 따라서 나 이 종목 좀 잘 다룰 수 있으니까 좀 리스크 좀 더 지고 해보겠어. 그게 4대6 정도예요. 내가 6만큼 잃을 가능성이 좀 더 크지만 매매를 잘하면 그 리스크의 발생 빈도를 좀 줄일 수 있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걸까요? 네. 그리고 주식 투자는 여기서 40을 벌기 위해서 60을 쓰는 게 아니라 이기면은 60을 안 써도 되잖아요. 아예 안 써도 되니까. 네. 근데 딱 그 마음 때문에 여기에도 뛰어드는 거거든요. 그쵸. 내가 이기면은 1이라도 먹지. 이게 단타의 마인드의 전형적인 마인드인데. 근데 문제는 그게 지속됐을 때가 문제인 거죠.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최소한 이만큼은 만들어야 되고 5대5 또는 6대4, 7대3 요 시합장 안에서 거의 모든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지속했을 때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나 진짜 내가 잘해서 1대9밖에 안 되지만 먹을 수 있는 게 얼마 없지만 잘하면은 여기서 계속 먹을 수 있잖아 라는 생각으로 이걸 지속하면 이 9 같은 거를 맞으면서 잘못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4대6 정도 되는 그런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 상황에서 내가 잘해서 한번 해봐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걸 지속하게 되면 설령 못한다고 해도 큰 손해가 누적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것만 계속하면 뭐 어쨌든 손해 누적이지만 얘네들을 섞어가면서 하면은 못한다고 해도 소위 말하는 똔똔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식하는 게 의미가 있어지니까. 그것도 맞고 원론적으로도 다 맞고 이게 이제 이론이나 원론적인 설명이라면은 저의 실전적인 얘기는 저는 이 이론 뒤에는 어떤 귀신 하나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1대9 행위를 계속해서 잘 맞췄다라고 해봐요. 사람이잖아요.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뭘 하냐? 이 1을 높이려고 해요. 이게 만족이 안 되니까 10 먹는 게 처음에는 이거라도 먹어야지로 시작하지만 그게 몇 번 됐어요? 그럼 그거에 만족할까요? 만족 안 돼요. 그러니까 만족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이 안 되니까. 1로는 복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저거를 높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1을 2로 높이려고 하면 9는 18로 늘어나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리를 하면 할수록 늪으로 빠지는 그 매매에서 허우적 되는 거고, 얘네들 안에서의 매매는 제가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 리스크 지고 할 수 있어요 라고 기준 숫자를 제시해드린 이유는 이거는 균형은 안 무너져요. 차라리 잃으면 돈만 잃어요. 그죠. 이게 되게 완전 생초보가 했을 때 그런 확률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심리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실전은 종합예술이니까 그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 주식해서 잘못되는 분들 이 개념이 머릿속에 없거나 도박적 마인드로 여기서 이제 놀고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을 이거 높이려면은 막 리스크가 18되고 20되고 30되고 그러다가 이제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얘기는 주식을 하느냐 도박을 하느냐를 가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도 수렁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자, 이 얘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게 남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좋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까? 그거 좀 알려주셔야죠. 이럴 것 같아요.
사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관점의 개념을 일단 접목을 시켜보죠. 여기서 리스크라고 말한 것들을 어찌됐든 시합장에서 이기면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니까 손실 안 나니까 없는 돈이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사업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비용이다 또는 세금이다, 언젠간 지금 안 냈을 뿐이지 나중에 얼마든지 낼 수 있다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서 출발하는 게 좋고요. 그러면서 이 매매를 조금 다시 타겟팅을 해줘야 돼요. 지금 이 모든 값을 산출하는 거는 4,000원, 2,000원, 그리고 3,000원에서의 매매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 정도 큰 박스가 아니라, 이 매매할 때 이렇게 꼭 큰 박스만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미세 박스로 다르게 잡아 나간다면, 그렇게 되면은 방금 전에 계산했었던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 값이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좋은 팁 같은 거는 이 큰 박스에서 조금 작은 박스로 올수록 나의 리스크 값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그냥 쉽게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 100% 먹는 게 쉽겠어요? 1% 먹는 게 쉽겠어요? 1% 먹는 게 훨씬 쉬워지잖아요. 뭐 그 개념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1% 먹는 사람보다 100% 먹는 게 실력이 더 많기 때문에 왠지 이렇게 쪼피라는 얘기를 하면 뭔가 쪼잔한 매매를 하는 것처럼 듣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더 실력자가 하는 주식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정말 의외로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전형적인 실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허우적거릴 게 아니라 이렇게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게 실제로는 맞죠. 네. 그리고 여기서 고작 1% 먹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뭐 1%가 됐든 2%가 됐든 그 내가 확실한 수익을 챙겨가면서 그게 100%, 200%, 300%, 500%, 1000% 이렇게 만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진짜 할 얘기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냥 본인 착각이자 본인의 경험치 안에서 그냥 그 한정된 생각의 한계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은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줄여놓고 이것만 하세요, 덜 먹으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일단 줄여놔서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을 컨트롤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할 거는 이거를 기반으로 이 박스를 밑으로 많이 늘리지 않고 위로는 확장시킬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키워가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게 기술적으로 보면 매매에서 수익을 확보해 가면서 계속 드리블을 하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리스크를 감당을 하는 그 체력을 점점 키워가고 기대 수익 값을 계속 키우는 그런 매매거든요. 그쵸. 그리고 이 사이에서 제가 실현 수익 중요하다고 한 거, 이 실현 수익으로 리스크 값을 지원할 수 있어요. 리스크 값 줄이는 그 아이템 같은 거를 돈 주고 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확장되지 않게 방어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하면서 매매를 만들어 나가게 돼서 결국에 이거를 이 끝까지 이렇게 채워 넣을 수만 있다? 그러면은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얘가 얘로 바뀐 거잖아요. 완성형으로 보면은. 근데 리스크는 통제되어 있고 수익은 그대로 남아 있고 실현 수익 다 쌓아놓고 있고, 만약에 이런 파동 빈도가 적기 때문에 여기까지 파동 안 가게 되면은 나도 거기까지 안 끌고 가면 돼요. 너무 많이 다른 매매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4대 6으로 조금 다소 불리한 것 같은 상황에서 시작은 했지만, 거기서 그래도 최대한 제가 본인이 능력대로 리스크를 줄이고 기대 수익을 높여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시작 자체는 그렇게 불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확보한 것을 토대로 점점 뭐 5대5, 6대4, 7대3 막 이런 식으로 계속 키워가면서 기대 수익 값을 키워간다. 그리고 단순하게 7대3 이렇게 표현했지만 확보할 수 있는 수익의 총량으로 따지면은 10배가 넘게 계속 키워갈 수도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매매를 지향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 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종목 안에서 시작하는 자리에서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딱 고정되어 있고 값도 이미 정해져 있고 누가 하든 그대로 흘러갈 거라고 착각하는데, 실전은 그렇지 않다. 시작할 때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에서 약간 불리한, 아까 말했던 4대 6 정도에서 시작했어도 그거를 바꿔나갈 수 있어요. 기대 수익 값을 얼마든지 키워나갈 수 있다. 그걸 알아야 되고 그게 실전이다. 근데 이거를 또 자칫 잘못 해석해서 1대 9 이런 것도 결국에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제 답이 안 나온다. 뭐 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 뭐 이거를 이제 많은 분들이 진짜 단순 확률적인 숫자로 생각을 해요.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5대5다 그러면은 내가 10번 베팅해서 5번 먹고 5번 번다, 초반에 말했듯이 그런 식의 사고가 머릿속에 뿌리 깊게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더 이상 주식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거는 내가 5만큼의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5의 기대 수익을 보기 위해 베팅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 그나마 주식에 가깝고요. 근데 그렇게 해봤자 그냥 확률값을
값을 높이기 어려운 게 또 주식입니다. 그리고 초보를 벗기 어려운 게 주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따지고 보면 만들어 가야 돼요. 그 확률을 나한테 유리하게끔, 내가 벌 수 있는 그 기대 수익의 값을 유리하게끔 만들어 가고, 리스크를 통제해서 줄여가고,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숫자 조정이 아니라 이렇게 커져가면서 내가 낼 수 있는 수익의 절대값 자체를 기하급수로 키워나가는 게 우리 주식 투자자의 목표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아쉽지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거 딱 봐도 이렇게 넓혀가고 여기 통제하고 이런 게 그냥 머리로 이해해서 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지 않나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오늘 얘기 아마 저희 운영하고 있는 실전 투자 클럽 있잖아요. 거기서 훈련하고 계시고 실전 매매하면서 이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의 그 가슴이 좀 뛸 것 같은 그런 예감을 받습니다. 아, 그렇지. 나도 저거 하고 있지. 저렇게 해서 성장할 수 있지. 근데 내가 고작 지금 요 정도 겨우겨우 하고 있다면 나중에 저기까지 열리는 거구나. 그럼 나는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본인들의 경험으로 와닿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할 때 되게 공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근데 저희에게 아직 공감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단순히 방법적으로 우리랑 너랑 좀 다르게 주식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수익을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론적에 있어서 본인이 모르고 있을 확률이 되게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는 올바로 경험하고 올바로 훈련해 나가면 그 방법론을 깨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상을 찍는 거고 실전 투자 클럽을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관점을 바꿔서 저희 얘기를 이해해 보시려고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한번 더 드려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실전 투자 클럽이 뭔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상 하단부에 보면 댓글란에다가 저희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오면은 뭘 하고 있는 건지 그런 설명해 놓은 공지 글을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